안녕하십니까. 예, 용사정보통 3,000분 구독 감사 이벤트를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쑥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기능의 조건, 이것은 제 경험상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기농 8년차 됐어요. 8년차. 제가 이때 귀농을 위해서 준비할 때 귀농의 실패 85%가 넘었습니다. 85%, 87% 사이였어요. 제가 그 부분을 딱 생각해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준비 안 된 귀농은 하지 마시라. 귀농생활 하면서 할 자신 있다. 돈이 많다. 또 도시 살면서 시골에 땅이 있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질 수 있다. 하지 마세요. 귀농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귀농이에요. 옛날에 선배들이 뭐 이런 우리 저도 그랬고 그랬죠. 할 거 없으면 농사나 짓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귀농의 조건 첫째, 저 나름대로 딱 첫째, 둘째, 셋째 세 가지만 딱 크게 해놨어요. 하지만 첫 번째와 세 번째는 큰 중요한 거지만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가 좀 시간이 걸리고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부분은 저의 경험을 해서 말씀드리고 또 저는 노지가 아니고 시설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라는 것은 비닐하우스 하기 때문에 저 경험상 비닐하우스 경험으로 가겠습니다. 첫째, 먼저 부인 아내의 허락보다도 동의 제일 중요합니다. 남자 혼자 결정해서 이렇게 해봐야 아무 고생만 합니다. 자, 부인의 허락, 동의. 자, 제일 첫 번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혼자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허락했죠. 부모님의 허락. 동의. 부모님. 자, 첫 번째는 간단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가겠습니다. 품목 선택. 작물 선택이죠. 작물 선택. 그죠? 작물 선택. 그렇지 않으면은 지인 선택. 딱 두 가지입니다. 지인 선택. 내가 어떤 작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작물을 선택해서 이 작물을 하는 데를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죠. 물론 지인인 대로 움직여야죠. 작물 선택, 또 지인 선택, 제일 중요합니다. 작물은 내가 원하는 작물을 가지만 지인 선택은 지인이 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왜? 지인이 호박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배우는 거 호박인데 호박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지인이 호박을 하지만 지인 농가가 있으면 그 주위에도 농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인이 호박을 하지만 이게 다 호박을 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뭐 시금치, 얼갈이, 열무, 오이 합니다. 다 골고루 배울 수가 있죠. 시간을 본인이 투자하면은. 그래서 지인 선택을 하면은 단점도 있지만 또 장점도 있고. 하지만 장점이 더 많습니다. 자, 작물 선택은 장점이 뭐냐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고소득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꾸준한 수익 또 내가 거기에 관심 있던 작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물 선택을 하면은 이 지인 선택에 이제 접근을 못하고 작물을 따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떨 것이냐? 제 경험상 저도 영양부추를 솔부추를 하려고
7번 찾아고 8번 만에 오케이 받았어요. 8번 만에. 예. 딴판 모르는데 찾아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찾아가냐? 작물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작물이 있어요. A라는 작물이 어느 지역에 많이 납니다. 특산물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찾아서 전화를 하세요. 요리. 그래서 A라는 작물을 하고 싶은데 장목반장 전화번호 주세요. 그러면 줍니다. 이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장목반장한테 전화를 하면은 장목반장이 전화를 받죠. 그래서 이래 사정 얘기를 하면은 옛날 같았으면 속된 말로 콧방귀도 안 꼈는데 지금은 예, 거의 오셔서 보시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8번 만에 제가 오케이해서 8번 만에 제가 배우게 됐어요. 네. 어려워요. 쉽지가 않고. 그리고 제약이 있어요. 제약. 그런 제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쪽 분들은 이쪽 지역에서 아시는 분들께 농사를 져요. 그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농가가 이만큼 수익을 하면은 이 수익을 이 부분들이 날아가는데 한 사람이 더 와서 요만큼을 더 하면 수익이 분배가 되죠. 그런 것을 이제 농가가 원치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뭐 또 예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알아서 잘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크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에피소드는 이제 웬만하면 빼고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굵직하게 일단은 가겠습니다. 이제 농업교육센터. 예. 뭐 지인 찬스는 뭐냐면은 지인 찬스는 이제 물론 지인한테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중요한 것은 최하 제 경험상 3개월에서 6개월은 배워야 돼요. 네. 분명히 이 실전에서 이 곳에서 내가 상주하면서 배워야 돼요. 절대 왔다 갔다 배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여기든 가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외국인하고 같이 넣고 내가 걸음도 넣어보고 시도 넣어보고 로타리 쳐보고 수학도 해보고 해야 내가 농사를 딱 나가서 할 때 정확히 질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이렇게 해도 6개월 동안 여기서 배워도요. 내가 나가서 농사 짓잖아요. 이 전화해서 물 언제 줘? 시 넣고 시 간격 어떻게 해요? 시 뭔 너희 맨날 물어봅니다. 6개월 배워도. 6개월 배울로 끝이 아니에요. 계속 물어봐야 돼요. 내 경험이 쌓여서 2년, 3년 쌓여야 내가 남한테 가르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기는 겁니다. 3개월, 6개월은 무조건 배워야 돼요. 이렇게 배우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덜썩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우스를 사거나 농사를 지면은요 절대 실패합니다. 이렇게 배우지 않으려면은 아예 농사를 하지 말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네. 하시면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네.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최하여 3개월은 진짜 제가 보기에는 3개월 배워갖고는 되지도 않는 일인데 최하 요즘 분들 뭐 속성 좋아하고 빨리빨리 하시니까 최하 3개월 이왕이면은 6개월 이상 1년 이런 특수작물은 작목 선택하는 것은 1년 이상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처음에 농사 배울 때 3개월 동안 오지에 있었어요. 운천에서 동송 가는 그곳에서 옆에가 그 거름 공장이 있었어요. 창덕비료라고 거름 공장 옆에 파리 어마어마 많습니다. 파리채 한번 휘두르면은 7, 8마리 잡았어요. 25동. 네. 5,000평이 있습니다. 네. 하우스가 5,000평에 25동 있었어요. 도시 살다가 거기 갔는데요. 진짜 일주일에 사람 한 명을 못 봐요. 사람이 진짜 그 외로움은 경험하지 못, 여러분이 그 경험을 안 하니까 그러지만
그 사람 못 보고 산다는 경험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제가 한날은 보니까 우리 강아지하고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강아지하고. 네. 오지도 아닌데 그런 데가 있었어요. 어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 지나가면 제가 잡고 1시간, 1시간 반 얘기를 합니다. 그런 데서 일했어요. 3개월. 그러고 1년을 부추 농장에서 일했어요. 일반 큰 부추요. 영양부추가 아니고 14,000평. 14,000평에 70동 있었어요. 한 바퀴 돌면 1시간 반이에요. 약 하루에 부추를 70동이면요. 하루에 몇 동씩 해야 되냐 하니까 3동씩 쳐야 돼. 3동씩. 쉬는 날 빼서. 이 70동을 약을 돌려주려면요. 하루에 15번 이상씩 소독을 했습니다. 등짐 메고, 등에 25리터짜리 앵랭이 메고. 부추가요, 공식 등록된 병이 27가지 아니면 28가지가 있어요. 병이 엄청 많아요. 제때 비료와 약을 안 주면은 제대로 부추가 성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한 다음에 솔부추 농장에 가서 제가 솔부추 내동에서 시작을 했어요. 고생 무지했습니다. 내동에서 뭔 수익이 나오겠어요. 처음에 수익 나온 거 계산하고 갔는데 어디서 뭔 수익이 나오겠습니까? 내동을 하면서 겨울에 내동하고 여름에는 양주, 옥정, 신도시 노가다를 다녔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그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고, 그래서 수지타산 이 부분이 꼭 맞아야 된다. 네, 작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그래서 작물 선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내동, 그 전에 제가 얼마 받고 일했냐고요? 첫 3개월 일할 때 8년 전에 150만 원 받고 일했어요. 그러고 1년 동안 부추밭에서 이런 데서 180에 아니다. 160에 지분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는데 이건 지분은 안 됐고 160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작물 선택 다음에 중요한 거 뭐냐면 수지타산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3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수지타산 과연 하우스를 몇 동을 해야 되냐 그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보시는 분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하고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이 수지타산을 어떻게 맞추려면은요, 자, 기본 하우스가 한 동을 한 막기라고 그래요. 한 막기. 옛날 일본 말이죠. 한 동.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 한 동 한 막기 오면 몇 메다를 얘기하냐면은 85m. 실평수 150평. 고랑까지 200평입니다. 그러면은 200평에 20동이면 4,000평 나오죠.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수지타산을 어떻게 맞춰야 되냐. 여러분이 제가 이 부분에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겪지 못한 것을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앞으로 겪을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지타산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 자, 농사는 중요한 게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요, 투자금에 농사는 좋은 게 뭐냐면은요, 내 투자금이 1억을 투자했다. 1억을 투자했어요. 1년 안에 매출로 1억이 나옵니다. 분명히 내 투자금은 1년에 매출이 나와요. 어떤 작물을 선택을 하든 내가 작물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키웠을 경우에 시세가 있건 없건 그건 둘째 문제고, 내가 정상적으로 작물을 키웠을 경우에 내 투자비가 1년 안에 나와요. 여러분 혹하시죠? 네. 어떤 사업을 해서 서울 시내에서 어떤 가게를 해가지고 투자금이 1년 만에 매출로 나오는 가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제가 신용 일정을 몰라서. 자, 1년 안에 그 매출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매출이 나오면은 자, 얼마를 버나 그 계산을 놓겠습니다. 수지타산을 계산했을 때 제가 지금부터는 선배들의 조언과 제가 경험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 수지타산 20동입니다. 여러분 20동 4,000평. 네. 이게 최하 기본이에요. 이왕이면 25동이면 더 좋고. 자, 이게 왜 최하 기본으로 이제 나오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연봉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연봉이 얼마인지는 제가 여기서 기준을 넣지 않겠습니다. 자, 그냥 제가 기본으로 계산해서 20동을 계산한 겁니다. 20동이면은 하우스를 예를 들어서 사거나 짓게 되면은 자 600에서 하우스 한 동에 600에서 1000 계산을 합니다. 이것이 하우스를 사거나 또 내가 직접 지을 때 얘기입니다. 이 1000이 들어가는 것은 흙까지 받았을 경우에 토지 매입, 네, 논을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로 계산한 겁니다. 임대해서 내가 흙을 메꿨어요. 마사를 메꿨어요. 그 계산하면 이 액수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액수가 싸게 하면 나올 수도 있고, 또 하우스를 좀 허름한 하우스를 사가지고 오래된 하우스를 사서 600에 살 수도 있고 700에 살 수도 있고 뭐 새 하우스 800, 900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냥 크게 따지셔서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대신 겨울 농사를 질 수 있는 수막을 계산한 겁니다. 이중하우스에 겨울 수막, 우물, 전기 다 시설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동에 우리가 매출을 얼마 잡냐면요, 그냥 평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존 잡는 거에 대해서 잡겠습니다. 한 동에 매출이 120만원 잡겠습니다. 네. 기존의 형들이 또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잡습니다. 자, 8번. 겨울에는 수막 틀면은 한겨울에는 3개월 동안 큽니다. 부지런해야 8번, 많이 해야 9번 돌아가요. 하지만 8번으로 기본으로 잡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풀려 얘기하고 좀 많이 액수가 올라가고 수확량이 올라가면은 너무 쉽게 접근하실 수도 있고 또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좀 긴장감을 좀 현실적인 것을 더 고민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미니멈으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 120만원어치 한 동에 120만원이 나왔는데 수확을 하려면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냐? 8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씨 넣죠? 중간중간 양 넣죠? 물 주죠? 그죠? 물론 씨 넣고 물 주는 건 사장이 직접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장 인건비도 이 안에 포함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수확을 해야죠. 그러면은 8명이 들어간다고. 수확할 때가 추이고 사람이 많이 들어가. 6명 들어간다고 봅니다. 한동 오면 6명, 8명. 네. 수확을 해야 됩니다. 시금치 같은 경우는 한동 오려면 8명 갖고 택도 없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기본 8명을 잡았어요. 자, 88에 64. 8만원입니다. 요즘은 외국인들도 최저임금으로 들어갑니다. 88에 64만원. 자, 그러죠?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갈까요? 그냥 여기에 그냥 200박스 계산합니다. 200박스. 200박스에 6,000원 나오면 12만원, 120만원이죠. 200박스, 박스값 계산하면은 200박스. 그죠? 500원 잡고 10만원입니다. 그죠? 운송비, 경매 수수료 10만원 잡아야 돼요. 약값, 시값 5만원만 잡겠습니다. 자, 있으니까 계산이 좋게 6만원 잡겠습니다. 얼마입니까? 80, 90만원 들어가요. 그죠? 120 수확하는 한동에서 120만 나오는데 지출이 90이에요. 그럼 30만원 남죠? 38에 24. 자, 240만원 한동에 남습니다. 그럼 한 달 월급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240을 이제 계산해서 240부터 가겠습니다. 240만 원 한 동에 남았어요. 그러면은 20동이면은 4,800이죠. 4,80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서 안 뺀 게 있습니다. 도지세. 내 땅이면 좋지만 도지세를 빼야죠. 지금 포천이 3,000원에서 3,300원 갑니다. 3,000원만 잡겠습니다. 또 2,800원짜리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동이면은 4,000평이죠. 4, 32, 1,200. 1,200 도지세가 빠집니다. 그럼 3,600입니다. 여러분. 1년에 이것저것 떼고 다 빼고 3,600을 가져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 돈인 여러분 직장 생활 안에서 이 돈 저기 월급으로 모으면은 모을 수 있잖아요. 못 모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3,600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이 안에서 내가 왔다 갔다 기름값 쓰고 먹고 생활비 하고 해야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받아도 똑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적인 이게 농업인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이. 20동이면 엄청 많죠. 자, 600만 원 했을 경우 1억 2천이에요. 매출은 나와 1억 2천. 그죠? 120만 원 아까 나와가지고 한 동에 8번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800, 960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동에 961년에 나오잖아요. 매출은. 하지만 이것저것 떼고 남는 돈이 계산했을 때 이만큼 남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통장에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이거죠. 기계도 나중에 트랙터도 기계도 사야 되고 이것저것 또 준비해야 되고 하면은 이게 농업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감안을 하시고 균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른 부분, 다른 구체적인 구두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직접 판단을 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을 주시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시고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균형이 이게 쉽지 않은 하루아침에 균형에서 버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버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자리 잡은 데에서 그걸 물려받아서 하셔가지고 하신 분도 있죠. 하지만 막상 직접 내가 1세대로 뛰어들어서 성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아시고 또 수지타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이 수지타산 추가적인 부분과 또 3번에 대해서는 2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